온 가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막스그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습적인 부동산 아파트 대출 6억 제한,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발표 전에 언론에서 막 깠잖아요. 이재명 정권 돼서 무슨 부동산이 폭등하네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 폭등하니까 내가 이제 이런 정책을 썼다. 그걸 까기도 힘들어요. 또 지금 강남, 서초, 송파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고 금매 막 나오고 있고 전세가다 매매가다 그냥 폭락하고 있어요. 수십억씩. 이게 전세 가격인데요.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 46평짜리가 627 선언 전에 43억이었던 전세가가, 이게 말이 돼요? 전세가가 43억이란 게 6억 원으로 내려갔대요. 최고가 대비 37억 하락, 86%. 우와. 반포의 반포 자이 90평짜리 57억이었던 전세가가 38억으로 최고가 대비 19억 하락, 33% 하락. 반포의 레미안 퍼스티지 81평짜리가 전세가 50억짜리가 35억으로 내려가고 30% 하락. 또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24평짜리가 25.9억이 절반이 됐어요. 12.5억. 최고가 대비 51% 하락. 이렇게 다들 하락하고 있어요. 송파구 방이동도 58%, 반포 리치 아파트 74% 전세가 하락. 전세도 장기적으로 없애야 할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참 기형적인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거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전세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걸로 피해보는 이재명 지지자분들은 참 안타까운데요. 어떻겠어요? 부동산 기형적인 투기꾼 세상은 좀 막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담동 청담 아이파크 41평짜리가 23억에서 전세가가 14억으로 내려갔어요. 39% 하락. 레미안 서초 STG 14억 전세가 5억 6천, 60% 하락. 그거 다 내리고 있어요. 동작구 흑석동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투기꾼들이 모이는 강남, 서초, 송파 중심으로 매매가든 전세가든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이게 가치가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닌데 강남이 그렇게 환경이 좋다고 보십니까? 약속 잡긴 좋을지 몰라도 환경 안 좋아요. 일산, 분당, 하남, 남양주 이쪽에 신도시들 기똥차더만요. 넓고 주차하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근데 왜 거지 같은 환경으로 다 몰려가시는 거예요? 공수에도 취약하고. 비정상적인 거래 가격은 강남, 서초, 송파가 너무너무 살기 좋아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투기꾼들이 몰려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죠. 피해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제 제대로 된 상식적인 부동산 거래가 되는 실거주 위주의 그 아파트 가치가 상식적으로 평가받는 세상이 돼야죠. 그거 이제 계속 까왔잖아요. 하락해도 비싸요. 아파트가 100억이 넘는 강남 아파트도 꽤 있고 3, 40억, 50억이란 게 일본보다 훨씬 비싸요. 일본 도쿄에 저도 비싼 동네에 집이 아직도 있어요. 세 주고 있는데 더 많이 월세가 나오거든요. 모기지 내는 것보다. 그래서 그냥 내비뒀어요. 외화 획득을 자동으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일본보다 훨씬 비싸요. 도쿄 중심가보다 한국이. 지방은 또 미분양 사태로 난리죠. 악성 미분양. 대구, 부산. 너무 비정상적인 부동산 세상을 문재인 윤석열 8년 동안 만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상식적인 부동산 가격이 되어서 실거주 위주로 거래가 되고 그래야죠.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되는 것보다는 주식으로 이제 돈 벌게 해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올려주고 있잖아요. 앞으로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이다. 배당금, 세금 분리해서 내는 거라든지, 이번엔 안 됐지만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선진국 지수 내년이다 내후년이다 통과될 수도 있고, 또 종전선언하면은 주가 폭등이죠. 윈윈이에요. 주식 투자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대기업, 기업들도 다 살리고 우리도 돈 벌고 배당금도 많이 받고 호주머니가 두터워지는 거고, 이런 안정적인 우상향 주식 시장을 이재명이 판을 깔아서 구축해 줄 테니까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생각하지들 마시고, 여기는 실거주 우리가 사는 집으로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고 주식으로 다 같이 돈 벌자. 그게 상식적인 세상이죠. 지금 부동산의 재산이 너무 쏠려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주식도 안정적이잖아요. 아니 저는 삼성의 분기 실적이 너무 떡락해서 트럼프의 관세 선언으로 개피 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올랐어요. 또 연중 최고치는 물론이고 3년 9개월 만인가 최고치예요. 1100포인트 다시 또 찾아왔고, 지금 대한민국 주식은 체력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계속 상향으로 가는 추세라는 거는 느낌이가 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이 혀를 찔렀어요. 가장 주된 혈. 대출 없으면은 대한민국에서 투기 못합니다. 자기 100% 현금 가지고 막 수십억, 100억 넘는 아파트를 사고 파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근데 그렇게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대출 규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문재인 정권 때 일부러 알고도 그거는 건들지 않았나 싶어요. 오히려 전세 대출을 내줬죠. 약자 편인 척 쇼하면서. 그래서 전세 사기다, 빌라왕 사태다, 청년들 자살하고 난리가 났죠.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있어요. 갭 투기를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다 대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세 대출을 내준 게 문재인 정권 아니었습니까? 원래 매매가보다 전세가는 한참 쌌어요. 문재인 임기 전까지는. 근데 전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이랑 별 차이 안 나게끔 엄청 올려버렸어요. 전세 대출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문재양이.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의 신의 한 수로 인해서 투기꾼들이 신나게 투기를 하던 강남, 서초, 송파 부동산 거래량 급감, 급매 막 나오고 전세가, 매매가 떡락 아주 잘하고 계시고,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에서도 물어봤어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전입 의무를 부과
부과하는 등 집값을 잡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이 질문에 ARS건 캐티건 56.6, 58.7 도움이 될 것이다. 집값 안정에 괜찮다고 대다수 언급을 했으니 잘하고 있는 거죠. 젊은 청년들이 집을 못 사가지고 결혼을 못하는 이런 사태, 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 해주지 않으면 결혼 못하는 요 미친 세상은 좀 바꿔봐야죠. 그리고 우리의 언다르크 이현주 의원이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셨죠. 중국인들이 막 부동산 투기한다고 대출 끌어와가지고 막 사서 차익을 노리고 떼돈 번다. 그것도 아시고 이런 법안을 발의했어요. 멋져불어. 이현주 의원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발의했어요. 지금까지 신고만 하면 외국인들이 은행 융자를 어디서 끌어오건 다 살 수 있게 해줬는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정부에서 이제 중국인이 주택을 몇십억을 주고 산다 그랬는데 좀 검토를 하면서 허가를 내주는 거죠. 주택 살 때. 우리 언다르크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현주 의원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치 않고 이재명 정권 호위 부사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이재명 정권이 친중이네, 중국 부동산 투기를 막 해서 떼돈 버네, 이런 개소리도 이제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법안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해서 아직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어요. 청년분들이 전재산 1, 2억 정도 가지고 전세 가셨던 분들이 엄청 큰 피해 보시고 막 자살하는 분도 생기고, 요게 다 문재앙이 만든 세상이었어요. 강남이라는 일본인 출신 귀화해서 한국인이 됐다는데, 요 유튜브 스태프가 열 몇 명 있는데 자기 채널 스태프 중 6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래요. 이거 청년들한테 굉장히 분노할 이슈예요. 동네 친구 강남이 채널 스태프이 열 몇 명 되거든요. 그 중에 6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래요. 아직 해결 안 된 친구들도 있고, 요게 문재앙이 만든 하나 아닙니까? 전세 대출 내줬잖아요. 그래서 전세가랑 매매가랑 별 차이 안 나니까 갭 투자라는 게 열풍으로 유튜브 부동산 채널들에서 난리들이 났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나.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업자다 뭐다 바지 사장들 앉혀놓고 빌라를 100채 200채씩 사고 했죠. 돈을 어떻게든 다 추징해내고 뺏어내고 공형에 처해야 돼요. 별로 처벌을 안 받고 있어요. 무자본으로 갭 투자해서 49채로 굴리다가 전세금을 못 돌려준 교육부 공무원이 작년에 징계받은 게 견책이에요. 견책. 현직 공무원이 이런 사기를 쳤는데 견책이라고요? 미쳤구먼. 다 뒤집어 엎어 버려야 되겠네요. 이재명 대통령 이거 가만히 놔두지 않을걸요? 이런 사태가 이재명 정권 때 터진다면 갭 투자 조장했던 유튜버들도 수사를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문재앙이 싸질러 놓은 똥을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이거 치우느라고 참 고생이셨는데 지금도 똥 치워야 돼요. 작년 2월 26일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선구제 후 구상, 먼저 정부 차원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우리가 이걸 뺏어내는 것은 나중에 하자. 급하다. 이분들 너무 괴로운 삶을 살고 계시다. 전세 사기 특별법 반드시 도입하겠다 하셨고, 그 다음날 전세 사기 특별법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되고, 그래서 약자 편이고 문재인이 싸질러 놓은 전세 사기 빌라왕 사태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도 잔똥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빌라왕 사태, 유독 2030 노리는 전세 사기, 젊은 청년들이 예산을 월급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확실하게 모아서 1억이다, 많아야 2억이다, 요 정도 전세를 사시던 전재산이었는데 피눈물 머금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대신 집을 가져오려 해도 집값보다 불어난 임대인의 세금까지,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가 사망한 저거 바지 사장일 거예요. 저거 진짜 실체는 안 잡혔죠.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안 마련 및 관련자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임기 때 빌라왕 사태가 시작된 거였죠. 근데 문재인 정권의 국토교통부는 한 사람 명의로 주택을 1139채나 보유를 했으면 이게 온라인으로 다 등록이 되는데 이걸 감지를 못한다고요? 이게 폰지 사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문재인의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약자, 서민, 무주택자 편인 척 쇼를 하면서 2030 세대 문재인 정부 4년간 전세 대출 3배 늘었다. 전세 대출 받으시라고 무주택자 여러분들 챙겨드리겠다고 약자편 쇼를 했죠. 문재인 임기 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161조 원이나 증가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 전세자금 대출이 최다 상승했습니다. 2030 서민 위에서 무주택자 위에서 한도를 늘린 전세 대출이 전세 사기의 통로가 됐다. 문재앙이 악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헤쳐먹고 친문 카르텔 헤쳐먹은 호남 건설 업체들, 얘들이 헤쳐먹은 건, 요거 똥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치워야 할 판입니다. 윤석열 때는 전세 대출이 그래도 꺾였어요. 문재인 임기 때 전세 대출 무진장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담보대출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이게 좀 과도해 보이지만 어찌됐건 신의 한 수로 투기꾼들이 모이는 강남, 서초, 송파 이쪽 지역의 매매가를 또 전세가와 함께 급락시켰고요. 이제 또 제2, 제3, 제4의 정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상식적인 수준으로 안정시킬 걸로 예측하고 있어요. 기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철학이 대동세상이에요. 누구나 만족하는 세상. 좌파 편에서 약자 편만 들겠다, 또 아니면 국힘처럼 부자들, 가진 자들 편만 들겠다가 아니라 가진 분들, 못 가진 분들 누구나 다 만족하는 대동세상을 꿈꾸는 게 정치 지향점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국민들이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는 대안을 마련을 해주셨죠. 주식
투자하시라. 이재명 임기 돼서 한 달도 안 돼서 3,100포인트 돌파했어요. 연중 최고치, 3년 8개월 9개월 만에 또 최고치. 앞으로 계속해서 오르게 할 힘산으로 보여져요.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왜 이 나라의 주식시장은 올해 30%나 올라갔을까? 사우스코리아의 코스피만 세계 최고 수치로 올라갔어요. 2등이 홍콩 항생지수, 3등이 인도의 니프티 50지수, 4등이 일본의 니케이 지수. 한국이 이재명 정권 돼서 바뀐 게 없는데 정권 교체만으로도 이재명이 금융 경제 전문가란 건 금융 업계에선 다 알기 때문에 기대감이 이렇게 있는 거죠. 2025년 상반기 중 한국 증시가 아시아는 물론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배경에 대해 뉴욕타임스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정치적 안정적인 정국이 마련이 됐으니까 윤석열이 진짜 수백조 원 국가적 피해를 안긴 쓰레기 같은 저 구속당하고 이재명 임기 내에 사형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전 봅니다. 100년이 넘는 친일 매국 세력들이 아직도 청산이 안 당했는데 시범 케이스로 윤석열을 사형을 시키면은 더 이상 미친 군사 쿠데타라든지 친일 매국노 세력들이 설치는 세상은 막을 수 있어요. 요즘 주식하신 분들, 특히 또 금융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싱글벙글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종목 선택을 잘못해서 별 재미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대체적으로 금융업 쪽은 지금 신났어요. 이재명 효과 덕분이라잖아요. 또 주주 친화적인 개혁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재명 효과, 리재명 범프라고 뉴욕타임스에서 딱 인정을 해줬어요. 이재명 정권 창출만으로 이렇게 올랐다. 근데 앞으로 주가를 계속 부양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는 판을 계속 구축하고 또 연말에 종전선언까지 되면 올해 연말에 4,000포인트 돌파도 꿈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한국 증시는 계엄령 사태와 또 대통령 탄핵 사태, 또 트럼프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으나 최근 몇 달 사이 상황이 급변했다. 한국 주식시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눈에 띄게 부상했다. 대형 산업, 재벌부터 기술 스타트업까지 포함된 코스피 지수는 올해 초 이후 무려 30% 상승했다. 세계 주요 지수들 중에서도 최고 수준. 그 원인이 정부가 제대로 돌아왔다. 정부의 복원과 지난달 당선된 신임 대통령 이재명의 주주 친화적인 개혁 약속에서 찾고 있다. 이를 이재명 범프, 이재명 효과라고 불리운다. 이재명이 당선되면서 정치적 안정성과 주주 권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개혁 기대감이 시장을 되살렸다는 분석이다. 지금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다 뭐다 다 김건희 특검으로 조지고 있죠. 이제 주가 조작을 시도조차 못하는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할 수 있는 판을 이재명 대통령이 구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투기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주식 투자하자. 우리 주머니도 도톰해지고 기업들도 돈벌이가 잘 되고 안정적으로 주가가 오르면 좋은 것이고, 또 오른 주가로 기업들이 연구 개발 투자하면서 선순환으로 기술력도 좋아지고 수출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돌아가는 이런 세상이 구축될 수 있게 이재명 대통령은 크게 판을 보고 부동산 정책도 욕을 안 먹고 있어요. 주식 오르는 걸 누가 욕을 하겠어요. 주식이 너무 심하게 올랐다 이렇게 깔 명분이 없잖아요. 뉴욕타임스에서 한국 증시가 지금까지 부진했던 핵심 원인이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내란 사태 때문이었죠. 그게 단순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걸 넘어서 한국 기업의 만성적인 저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혁의 희망마저 꺾어버렸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저평가돼 있어요. 아직 제대로 된 평가만 받아도 괜찮은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한국 증시, 상법 개정뿐만이 아니라 주가 조작, 철퇴를 내리자 지금 샅샅이 파헤치고 있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하고 나서면서 시장의 안정감을 찾았고 개혁이 가능하다는 신호에 국내외 투자자들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평가다. 한국은 타국과 달리 주식시장이 정치와 직결되는 구조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주식 투자는 부를 형성하는 비교적 건강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소속 정당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한 덕분에 증시 개혁 법안들은 실제로 통과 가능성이 높다. 상법 개정안 통과됐고,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제조업의 저력이 일단 좋아요. 방산, 조선, 반도체, 화장품, 연예 컨텐츠 산업 못하는 게 없죠. 원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미약하고 원화 강세가 수출에 부담이 되지만 한국의 제조업 전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소형 원자로, SMR, 또 화물선, 조선업, 그리고 무기체계, 방산산업, 고수요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대기업들의 실적 앞으로 좋은 거 계속 나와요. 그러면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도 끝날 것이고요. 협상 잘 할 겁니다. 저는 걱정이 안 돼요. 이재명과 김현종 체제인데 트럼프가 관세 한국 일본한테 편지 보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8월 1일까지 아닥하고 빨리 해라 그런 거 압박하고 삼성의 실적이 엄청 안 좋고 그래서 와 이거 위험하다 그랬는데 급락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연중 최고점을 갈아치우고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3123. 조정이 당연히 있죠. 주식 전문적으로 하는 세력들이 좀 벌었다 싶으면 좀 팔아서 차익을 실현을 하고 이러면서 숨고르기 하는 시기도 있고 그러면서 또 올라가고 조금씩 내렸다가 쫙 올라가고 조금 내렸다가 쫙 올라가고 이런 원래 추세예요. 매일매일 오르는 주식 시장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주가는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 오르는 추세고 그게 뭐 큰 변화가 물론 세계에 무슨 일이 터지고 외부 변수로 인해서 갑자기 또 떡락하는 시기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오히려 주식을 더 싸게 매집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전체적인 큰 흐름은 대한민국의 경제, 주식시장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터질 게 많습니다. 좋은 의미로 터지는 사안들이. 거기다가 이소영 의원도 이런 SNS를 남겼는데 상법 개정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것도 통과시키자. 주식으로 배당소득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 세금 많이 안 뜨게 분리과세로 찰지게 벌어가시게 해드리겠다. 주식 투자 안심하고 하시라. 부동산 투기 안 해도 안정적으로 돈벌이 할 수 있고 주식 투자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반영된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을 많이 뜯어서 뭔가를 퍼주겠다는 스탠스 아니에요. 그게 포퓰리즘이고 베네수엘라식 경제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증세 안 좋아합니다. 성남시장 때 전직 성남시장 2기 3기 애들이 나 해쳐먹고 한 6천억 7천억 정도의 빚을 남기고 갔는데 하나도 증세 안 하고 기존에 예산 가지고 아껴가지고 임기 내에 다 갚아버렸어요. 전부 다. 그래서 세금 안 올리고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도 잡고 주식도 올리고 경제도 살리고 이렇게 잘 하실 분이에요. 원래 불리한 환경에서 승리하는 법을 평생 터득하고 실전에서 뛰던 분이라서 항상 인생에서 불리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전쟁 같은 상황. 불리할수록 돌파구를 찾아내는 사람이에요.